응, 응. 와이파이 있어? 자, 사동피동 가봅시다. 사동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에서 사역동사 같은 거예요. 사역동사. 사동은 시키다의 뜻을 가집니다. 피동은 영어의 수동태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키다. 피동은 당하다. 의 뜻이야. 그, 이 사동피동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단어 자체가 사동피동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사동피동. 그러니까 시키다는 말 그대로 얘기는 그냥 사동의 의미를 가져요. 단어 자체가. 자, 피동의 의미를 그 단어 자체가 갖는 거 당하다. 혹은 쓰지 마. 당하다, 받다, 영향을 받다.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단어 자체가 사동이나 피동을 갖는 거 있는데 단어 자체가 사동이나 피동을 갖는 걸 다루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갖는 거 우리가 어휘적 사동, 학교에서는 안 가르칠 거예요. 어휘적 사동 내지는 어휘적 피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어 자체가 안 배웁니다. 이거는 다루는 대목이 아니에요. 수능의 사동 피동은. 수능의 사동 피동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야, 너네 자 봅시다. 언해피의 기본형은 뭘까요? 해피라고 생각하겠지만 렌즈 꼈니? 하겠지만 언해피의 기본형은 언해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문법 수업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기본형과 기존 단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문법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해피는 기존 단어, 원래 있던 단어 해피라는 말에서 플러스 언 붙어가지고 언해피가 되겠지. 언해피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H 항목이 아니라 U 항목에서 언해피라고 쓴 인덱스로 찾아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표제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전에 진하게 굵은 글씨로 써놓은 거. 그런데 사전에 실을 땐 항상 뭘로 실어요? 기본형으로 싣습니다. 그래서 언해피라는 단어가 해피에 언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 건 맞지만 언해피는 뭐예요? 기본형이 언해피가 기본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 자, 해피는 그럼 뭐라고 불러? 기존 단어라고 불러 나는. 기억해줘. 기존 단어에 on이라는 말이 붙어서 뭐가 됐어? 새로운 단어가 된 거야. 우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은 아예 생판 없는 데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말에서 뭔가를 붙여가지고 아예 새로운 단어 만드는 거야. 새로운 단어는 기본형이 늘 새로운 기본형을 갖게 돼.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을 가져. 납득되니? 이해되니? 자, 그러면 on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 접사라고 불러. 어근은 설명 안 할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래 문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접사라는 건 뭐다? 그래서 너네가 기존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싶으면 기존 단어에 뭐 붙이면 돼? 접사라는 걸 붙이면 새로운 단어가 돼. 이렇게 기존 단어에 새로운 단어. 그래서 두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어. 지금처럼 어, 자, 먹다라는 기존 단어에 플러스 알파 붙여가지고 그냥 얘기하자. 처먹다, 먹히다, 먹보 등등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밥이라는 기존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주먹밥, 국밥, 밥도둑 등등등. 이거 쓸 수도 있어. 이거 둘 다 뭐야?
왜 똑같이 알파라고 썼냐면 둘 다 기존 단어에 붙어가지고 기존 단어에 붙어서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이걸 새로운 기본형. 기억해줘. 자,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입 밖으로 내. 새로운 기본형.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 이것도 기존 단어인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런데 여기 붙여놓은 예를 봐봐. 플러스 알파가 붙은 처, 히, 보. 얘는 주먹, 국, 도둑. 물론 얘에 대한 설명을 주먹을 기존 단어로 두고 뒤에 밥이 붙어가지고 주먹밥으로 됐다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아. 밥으로 기준성이랑 잡은 거야. 이럴 때 붙은 말이 플러스 알파가 얘네 둘 다 뭘 해줘? 기존 단어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단어, 새로운 기본형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완전히 똑같아. 똑같은 기능인데 의미 차이가 있어. 위에 건 어때? 처, 히, 보는 뭔가 알맹이 의미가 없지. 이렇게 알맹이 의미가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기능은 똑같은데 알맹이 의미가 없는 걸 우리는 접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알맹이 의미가 있는 주먹, 국, 도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근이라고 불러.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크게. 그렇지. 접사를 기존 단어에 붙이거나 기존 단어에 어근을 붙이거나 그 두 가지 방법. 이 어근과 접사는 기능적으로 완벽히 똑같아. 기능적으로 완벽히 똑같아. 시험 문제는 안 들어가. 근데 알아둬야 돼. 깔아두고 수업을 들으려면. 그럴 때 이렇게 기존 단어에 어근을 붙인 접사를 붙여서 만든 이 새로운 단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생어라고 불러. 기존 단어에 어근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만든 단어를 우리는 합성어라고 불러.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단어와 합성이라는 말은 파생이라는 말과 합성이라는 말은 새로 만든 단어에다가 사용하는 이름이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봐봐. 사동과 피동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단어 자체가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원래 사동, 피동의 의미를 안 가진 말인데 거기에다가 원래는 사동, 피동의 의미가 없는 말인데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걸 배우게 돼. 자, 봐봐. 먹다는 기존 단어지. 먹다는. 기존 단어에는 사동, 피동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기존 단어는 사동, 피동의 의미가 없어. 사동, 피동의 의미가. 자, 볼게. 특히 어디다? 봐봐.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기존 단어가 있는데 기존 단어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새로운 기본형을 갖게 돼. 아예 다른 말이야. 이때 알파는 뭐냐? 뭘 붙이냐? 접사를 붙여가지고 만들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뭐야? 파생어인 거야. 자, 그럴 때 접사를 첫 번째 기존 단어에다가 접사를 붙이는데 접사를 사동 접사를 붙일 수 있어. 뒤에 붙이니까 꼬리 밑자 써가지고 사동 접미사라고 불러. 사동 접미사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 기존 단어에 피동 접미사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 사동 접미사에는 사동 접미사에는 요 밑에다 쓸까?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그 다음에 시키다. 를 기존 단어에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피동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그 다음에 되다를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동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건 사동사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존 단어에다 접사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든 걸 우린 피동사라고 따로 불러. 자, 피동사, 사동사는 어디다 붙이는 거다? 새로 만든 단어.
사동의 의미, 피동의 의미를 붙여서 새로 만든 단어, 접사를 붙여 만든 단어에 붙이는 명칭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동사, 피동사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기존 단어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밖에 못하겠네. 수요일 날 해야 되네. 이거는 내가 한번 영상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는 거 이렇게. 기존 단어가 있는데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외부에서 뭘 가져와? 그대로 사용하면서 외부에서 사동의 의미를 갖는 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 용어를 가지고 와. 그 보조 용어는 뭐가 있냐? 보조 용어는 첫 번째 사동의 의미를 갖게 하는 만들어주는 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보조 용어니 뭐뭐게 하다. 두 번째 피동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보조 용어니 아 뛰고 지다 쓰지 마봐 이거 아나 뛰고 지다 아 지다나 지다인데 이 아지다 어지다를 띄면 되게 불편한 거야. 지다가 보조 용어냐? 그래서 아예 귀찮으니까 얘는 원래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걸로 하자. 아지다나 어지다 혹은 뭐게 되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봐봐 먹이다 약을 먹이다인데 예를 들게 약을 먹게 하다 이해됐니? 먹이다의 기본 먹이다는 새로 만든 단어니 기존 단어니 기존 단어 먹다에다가 히를 이를 붙여가지고 먹이다가 된 거지. 이건 그러면 새로 만든 단어지. 기존 단어에는 사동, 피동 의미 있다 없다. 기존 단어는 없어. 기존 단어는 사동, 피동 의미가 없어. 근데 새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얘는 사동 아니면 피동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거야. 여기선 나중에 구분하지만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기존 단어 먹게의 기본형은 뭘까요? 먹답니다.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개하다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시간이 다 됐다.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새로운 단어,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듦으로써 사동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거. 이럴 때 우리 이 새로 만든 단어의 뜻 명칭은 사동사, 피동사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느낌 오죠? 파생 무슨 뜻이지? 기존 단어에 접사 붙여서 아예 새롭게 만든 단어를 파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저는 예를 또 해보자. 그리고 끝낼게. 기존 단어에 보조 용어를 붙여가지고 하는 건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게 아니어서 다른 단어를 가져와서 나란히 쓰는 거 우리가 통사적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거지만 통사적 사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근데 보세요. 피동 표현을 의미할 때, 피동 표현을 만들 때 얘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얘는 새로 만든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얘는 뭐야? 단어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기존 단어에다가 보조용어 단어 두 개가 필요하지. 조금 길게 있어야 되지. 길게 써야 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장형 사동 혹은 장형 피동이라고 부르고요. 얘는요. 단형 사동, 단형 피동. 아직 요 정도 들어봤자 사동 피동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더 설명해주고 예문 들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극초반만 설명한 거야. 알겠지? 이 프린트 버리지 말고 수요일날 가지고 와. 내가 영상을
내가 오늘은 못 찍을 것 같고 내가 내일 한번 찍어보고 음운 변동도 내가 찍어서 올리게 되면 꼭 보고 와야 돼. 종찬아. 꼭 보고 와줘. 내가 올려주면.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대비 시간은 중간 때보다 좀 짧아. 그래서 맨날 한 대 다 모여가지고 줌 수업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줌 수업을 만약에 내가 번개처럼 야 오늘 번개 모임이야. 줌 만나자. 밤 10시에서 11시 1시간만 하자. 짧게 하자고 했을 때 못 모여도 그거 영상 녹화해가지고 보낼 거야. 그래서 못 모여도 꼭 볼 수 있게. 다 모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틈틈이 작품별로 내가 찍어보든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그럼 니들이 이제 찾아서 보고 문제 풀고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기서 만나면 수요일 토요일 만나면 내용 설명보다는 문제 질문 받는 쪽으로 그래야 시간이 효율이 좋을 거야. 내가 자주 올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은혜지? 그 한결 좀 이해해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중간 때보다는 더 잘. 자, 사동피동 이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 자, 파생적 사동피동, 통사적 사동피동에서 통사적 사동피동은 구별하기 되게 쉬워. 뭐가 쉽냐면 생각해보면 사동은 개하다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동이야. 피동은 아지다, 어지다, 그리고 개되다, 아지다, 어지다, 개되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피동이야.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게 쓰여서 들어있으면 그냥 들어있으면 사동, 들어있으면 피동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파생적 사동과 파생적 피동이 구별을 할 때야. 지금 공통적인 게 어때? 이희리기 공통적인 게 이희리기랑 이희리기가 공통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동접사인지 피동접사인지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방법 설명할 거야. 시험 문제로 나와. 다시. 통사적 사동과 피동은 구분이 쉽다. 개하다. 피동은 개되다. 아지다, 어지다. 그냥 피동. 개하다 했으면 그냥 사동.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동, 피동 구분하는 거. 이 경우에 구분하는 법 확인해 보죠. 일단 서술어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 서술어를 분석한다는 건 기본형을 찾는 거야. 어간 더하기 다로. 이때 어간 더하기 다로 구분할 때 팁이 있으니까 이때 팁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어쨌든 그거를 구분을 해서 그 기본형을 찾았는데 그랬더니 새로운 단어이네. 단어냐 아니냐 아니냐 단어냐 새로운 단어인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애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새로운 단어라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야. 이 말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동 표현도 피동 표현도 아니란 뜻이야. 새로운 단어일 때, 새로 만든 단어일 때가 사동이 될 수 있고 피동이 될 수 있어. 다시 서술을 분석해서 기본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기존 단어에 우리 아까 배웠잖아.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게 붙어서 좀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게 붙어서 새로운 말이 됐는지 이때 이 둘 사이 의미가 유사해야 돼.
그래야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가 의미가 유사해 새로 만든 단어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그럴 때 두 가지를 따지는 거. 새로 만든 단어다. 첫 번째, 목적어가 있는지,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주어의 의도가 있는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뭐뭐하게 만들다는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가지면 사동, 아니면 비동.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여기 찾는 게 중요하다. 여기 과정이 중요해. 새로 만든 단어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 새로 만든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그럴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의 어간다를 찾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쓰여져 있는 말에 게 되었다를 집어넣으면 그게 어간인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여가 있으면 이 더하기 어로 풀어내죠. 자, 확인해 볼게. 흘러서. 자, 흘러서는 기본형이 뭘까? 흘러서의 기본형은 개 되었다를 말을 만들어 보자고. 여기 강이 흘러서 말을 보면 강이 의미를 유지하면서 강이 흐르게 되어서 흐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흐르게 강이 흘러서 강이 흐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요 흐르가 어간인 거지. 그래서 얘의 기본형은 흐르다. 이런 식으로. 흘려서는 어떻게 될까요? 흘려서는 자, 흘려서는 말을 바꾸면 물을 흘려서 그 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러면 개 앞에 흘리가 어간. 그래서 이 기본형은 흘리다가 돼. 혹은 이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어. 여는 이 더하기 어라 그랬어. 여기 여 있잖아. 그지? 여기 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지? 흘, 리, 어, 서.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어간이 돼서 흘리다의 기본형을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흐르다는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닐까? 이거에서 뭘 붙여가지고 뭘 만든 거겠어? 아니지. 흘리다는 흐르다랑 의미가 유사하지? 흐르다보다 흘리다가 더 복잡해 보여? 여기에 이를 붙여서. 그래서 흘리다는 흐르다에 이를 붙여서 흘리다가 된 말이죠. 그지? 이럴 때 흘려서는 새로 만든다. 흐르다는 그냥 기존 단어. 그냥 기존 단어는 뭐라고? 사동피동의 의미를 안 가져. 아무것도 아닌 거야. 흘리다는 어떻게 돼? 이가 붙었으니까 흘리다는 사동 아니면 피동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돼. 새로 만든다는 거니까. 이거 따져야 되는 거야.
자, 그건 나중에 사동인지 피동인지는 이렇게 해서 기본형 찾는 거야. 한번 가보자. 연습해보자. 사동인지 피동인지. 읽는다의 기본형은 뭐죠? 네, 읽다입니다. 읽다는 새로 만든 단어인 거야, 아닌가요? 자, 요 과정 따라가라고 그랬어. 기본형 찾았고, 새로 만든 단어 없지.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단어. 이거 틀렸다는 뜻이 아니야. 사동도 피동도 아닌 거야. 읽힌다의 기본형은 읽히다가 됩니다. 읽히다는, 읽히다는 읽다에서, 여기다 쓸까? 읽다에서 시가 붙어가지고 읽히다가 됐겠지? 이거는 그러면 새로 만든 단어네? 자, 새로 만든 단어 찾으면, 새로 만든 단어예요. 그럼 여기 목적어 있는지 의도 있는지 봅시다. 그 책이 많이 읽힌다. 읽힌다. 누구를? 책을 읽힌다. 누구를 읽힌다. 무엇을 읽힌다. 목적 없죠? 목적 없고. 책이 많이 읽게 만든 거니? 책이 지가 원해서 많이 읽게 만든 거야? 의도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읽힌다고 했어요. 기본형 읽히다예요. 읽다에서 왔습니다. 히 붙어가지고. 새로 만든 단어 맞아요? 새로 만든 단어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목적어 있는지 찾습니다. 읽는다, 읽힌다. 무엇을 읽힌다? 책을 읽힌다. 목적어 있어요. 누가 읽힌다? 선생님이 읽힌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만든 거죠. 의도를 가지고. 의도도 있습니다. 목적어도 있고 선생님이 읽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 책을 읽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의도도 있죠. 그래서 얘는 사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넓히다. 넓히다는 그대로 기본형이 넓히다. 어디서 왔겠어요? 넓다에서 왔겠지. 거기다 히를 붙였겠지. 자, 새로 만든 단어인 거 맞습니까? 꼭 이 과정 밟아줘야 돼. 오케이, 새로 만들었네. 그럼 새로 만든 단어 밑으로 내려옵니다. 목적어. 무엇을 넓혀요? 규모를 넓혀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누가? 인부들이. 뭐를? 운동장에. 규모를 넓히는. 자, 목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넓게 만드는 거죠? 인부들이 운동장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인부들 아니어도 사람들이라고 해도 돼요. 생략된 거는. 그럼 넓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죠. 인부들에게, 인부들이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목적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얘도 피동이 됩니다. 목적어도 있고 의도도 있으니까 사동이 돼요. 피동, 사동. 자, 보여주다가 있습니다. 보여주다에 보여가 있죠. 보이어주는 원래 는 띄어 쓰는 겁니다. 그럼 보이어를 따져보죠. 보이어의 기본은 뭘까요? 보이다가 기본입니다. 당연히 어디서 왔어요? 보다에서 왔어요. 이가 의미 유사하죠?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다. 새로 만든 단어요. 자, 무엇을 보여주는 거지? 음, 화면을 보여줍니다. 생략돼 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을 목적어 있지. 누가? 기현이가 화면을 보게 만드는 거지. 의도가 있지. 기현이가 화면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사동. 생략된 거 살리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 보이는 기본형은 보이답니다.
저 멀리 정상이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이다 새로 만든 단어 맞아요. 보다에서 왔어요. 목적어 보여야 돼요. 보이다 무엇이고요? 정상이 보이다. 정상을 보이다가 아니라 누구를 보이다, 무엇을 보이다. 목적 없지? 이 경우는 그 주어인 정상이 누구에게 보게 만든 거 아니죠? 의도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보이다. 목적어도 없고 의도도 없기 때문에 피동이 된다. 자, 봅시다. 우리 쏟아지는 건 뭐죠? 쏟아지는 와 얘는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아지, 어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아지, 어지 있으니까 따질 것도 없이 피동. 자, 가렸다 봅시다. 가렸다. 가렸다는 풀어내면 가리었다. 그래서 기본형은 가리다가 됩니다. 사동입니까? 피동입니까? 아, 목적어 있네요. 창균이가 햇빛을 가리게 만들었죠. 이러면 안 돼. 왜? 가리다가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 봐야 돼. 만약에 새로 만든 단어라면 가다에 리가 붙어서 가리다가 된 거겠지. 근데 의미 유사성을 봐봐. 오케이. 말이 안 되지? 가리다는 그래서 기존 단어예요.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사동도 피동도 아닌 말이 된다. 오케이. 좋아. 아, 이것도 하나 봅시다. 여기요. 넘겼다의 기본은 뭘까요? 넘기었다. 넘기게 되었다. 자, 넘기다가 기본입니다. 새로 만든 단어 맞네? 예, 넘다의 기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넘기다. 무엇을 넘겼죠? 목적어였어요. 꼭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지는 거야. 근데 바람이 넘게 만든 거지. 물론 바람은 의도를 가질 수 없는 무생물입니다. 근데 구조가 어때요? 목적어도 있고 문학적으로 본다면 바람이 책장을 넘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사동으로 봅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동 필요한 거 각자. 자, 시험 문제는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쥐가 고양이를 먹었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동을 주동으로 바꿀 수 있고 주동을 사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능동을 피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하죠. 근데 이 100%다 전환 가능한 건 아니다. 100% 전환 가능하지는 않다. 근데 바꿀 수 있는 능력 중요하고 바꿨을 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시험 문제로 나온다. 자,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봅시다.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입니다. 그지?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 먹다는 얘는 기본이 먹다예요. 자, 새로 만든 단어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장. 이때 X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동도 피동도 아닌 거야. 자, 먹혔다의 기본형은 뭡니까? 먹히었다. 먹히게 되었다. 기본형은 먹히다가 된다. 먹히다는 새로 만든 단어냐 아니니? 예, 새로 만든 단어예요. 이때 이제 찾습니다. 먹혔다의 목적어이니 쥐를 먹혔다, 고양이를 먹혔다.
목적 없지? 왜 쥐가 자기를 먹게 만든 거니?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얘는 피동이 됩니다.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주어의 의도도 없고. 자, 이번엔 원우가 고양이에게 쥐를 먹였다예요. 자, 먹이었다. 자, 기본형은 먹이다가 됩니다. 자, 먹이다를 기준으로 목적어 있으니까 무엇을 먹였어? 쥐를 먹였어. 누가 먹였어? 원우가 고양이의 쥐를 먹게 만든 거죠. 의도도 담겨 있죠. 그럼 이거는 사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좋아. 용어 설명할게. 자, 이 아무것도 아닌 문장,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를 가지고 이 똑같은 문장을 피동이랑 짝이 돼서 쓰게 되면 얘를 주동이라고 부르고, 능동이라고 부르고, 뭐랑 짝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학원에 너희들 앞에서 선생이 되지만 집에 가서 우리 애들 앞에선 아빠가 되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문장은 사동과 짝 지어놓으면 얘를 우리가 주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한번 봅시다. 시험 문제가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 대해서 문장 성분 바꾸는 게 나옵니다. 다른 거 얘기할게요. 팁. 자,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걸 우리는 주어라고 불러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등으로 설명되는 우리는 부사어라고 불러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있을 경우 무엇이 가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먹었다. 누가 먹었어?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것? 주어. 누구를 무엇을 먹었어? 쥐를 먹었어. 목적어. 되지? 자,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 먹었어? 누가 먹혔어? 쥐가 먹혔어. 누가 해당되니까 얘는 주어. 에게, 고양이에게. 누구에게 먹혔어? 누구에게. 이거 기억해줘. 누구에게 기억해줘. 부사어. 자, 서술을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 원우가 주어.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거. 목적어.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거. 부사어. 됐니? 이걸 내가 왜 가르쳐주냐면 시험 문제는 뭐라 나온다고? 이거를 피동으로 바꾸던가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던가 이거를 사동으로 바꾸던가 사동을 주동으로 바꾸던가 이렇게 바꿀 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쥐류는 쥐가, 고양이가는 고양이에게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는 고양이에게, 쥐류는 그냥 쥐류. 갑자기 새로운 조가 나타나고.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이거를 읽어낼 수 있으면 문장 성분을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바꾼 다음에 따지면 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줄게. 뭐를 할까? 자, 이 문장 봅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걸로 합시다. 읽혔다의 기본형은 읽히었다, 읽히다. 읽다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만든 단어예요. 목적어 있는지 따져요. 누구를 무엇을 읽혔다, 교과서를 읽혔다. 누가 읽혔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읽게 만들었다. 자, 목적어도 있고 의도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래서 이거는 사동인 거예요. 자, 사동을 아무것도 아닌 문장 주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잘 봐. 바꾼 거. 히 때문에 사동의 의미가 결합됐지? 다시. 히 때문에 기존 단어 읽다에서 온 거 아니야. 히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동편이 된 거지. 사동편. 그럼 사동편을 없애면 되잖아. 주동편 만들려면. 히를 빼는 거지. 그래서 얘부터 먼저 작업을 합니다. 히를 뺍니다. 자, 1번이에요. 1. 히를 뺀다. 자, 번호는 쓰지 말자. 그 다음, 위의 문장의 의미에 맞게 얘도 고칩니다. 자, 뺐더니 읽히었다에서 히를 뺐더니 읽었다가 되지. 읽었다를 고스란히 씁니다. 여기서 보니까 누가 읽습니까? 책을 아이들이 읽죠. 그래서 누가 아이들이 무엇을 읽죠? 책을. 얘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누구를 무엇을 찾아서 쓰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한번 생각해보자. 주어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건 주어,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건 목적어, 아이들에게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 부사어. 자, 부사어 꼭 기억해줘. 자, 서술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네, 서술을 기준으로.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읽었다를 기준으로 교과서는 목적어. 누가 읽었어? 아이들이. 주어. 그럼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 되지. 사동문에서 목적어는 목적어 그대로. 사동문의 부사어가 주어로. 너희들이 바꾸고 요거를 써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 문제가 나오게. 반대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돼. 자, 늘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동을 주동으로, 주동을 사동으로 하지만 100% 가능한 건 아니다. 그 사례가 여기 나와. 날씨가 많이 풀렸다. 자, 풀리었다에서 온 거겠지. 열을 풀어내면 당연히 풀다에서 리가 결합돼가지고 풀리다가 만들어진 거 맞는 것 같아. 봅시다. 얘를 사동입니까? 피동입니까? 풀렸다. 누구를 무엇을 풀렸다. 목적 없지? 날씨가 풀게 만든 것도 아니지? 피동이에요. 형태적으로. 그럼 피동은 주어가 불분명한 자연현상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피동으로 씁니다. 피동인데 얘를 주동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능동이네. 능동. 주동이 아니라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면 리 때문에 피동이 됐잖아. 리를 뺀다. 그럼 뭐부터 풀었다가 돼.
많이 풀었다. 무엇을? 날씨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바꿀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열렸다. 마찬가지야. 열렸다. 열다에서 리가 붙어가지고 열리다가 됐겠지. 자, 목적어 있어? 무엇을 열렸다? 누구를 열렸다? 없지. 그다음에 문이 열게 만든 것도 아니지. 그래서 피동.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리를 뺍니다. 열었다. 열었다. 무엇을 열었다? 의미를 따져봐. 문을 열었다. 무엇이 문을 열었니? 바람이 문을 열었다. 근데 이것도 문학적으로는 표현되지만 과학적으로, 일상적으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바람이 문을 여는 건 의도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의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 또 봐봐. 못 바꾼 거. 자, 먹였다를 일단은 먹다에서 온 겁니다. 이 붙었어요. 새로 만든 단어 맞지? 목적이 있어요. 소를 먹였다. 누가? 고양이. 이상하지? 고양이 사람들이 소를 먹게 만들었다. 이상하지, 문장. 풀어내볼까? 주동편으로. 자, 봅시다. 바꿀 수 있는지. 사동인 건 맞아요. 일단 형태적으로는 사동이에요. 자, 사동이 아닌 주동으로 바꿔봅시다. 이를 빼면 먹었다. 뭐가? 자, 고향에서는 많은 소가 먹었다. 이상하지? 문장이 많은 소를 먹었다? 이것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것도 못 바꿔.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이때 먹였다는 실제로 eat 영어 먹다의 뜻이 아니라 사육하다, 키우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건 바꾸면 의미가 이상해져. 밑에 건 바꿀 수 있어. 자, 이거 따질 것 없이 사동이야. 따져보면 사동이야. 따질 것 없이 간다. 목적을 써. 고향에서 사람들이 소에게 천연사를 먹게 만들었어. 사동이 여기 있어. 사동이야. 이거를 사동이 아닌 주동편으로 바꾸면 먹는다. 무엇을 먹어? 천연사료를. 누가 먹어? 소가. 어떤 소가? 많은 소가. 음이 유지되지? 어디에서? 고향에서는. 이때는 가능해.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도. 문제 풀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외우게 될 거야. 자, 발전하다의 경우 보자고. 이렇게 하다라는 말이 붙은 걸 사동 표현으로 바꿀 때, 자, 사동으로 바꿀 때, 피동으로 바꿀 때, 되다, 키다. 우리 지금까지는 붙었던 거 띄었으면 됐잖아. 리 띄면 됐었지. 리 띄면 됐었지. 그러니까 능동을 능동을 피동으로 바꿀 땐 플러스 히,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땐 히를 떼어내고 붙였던 거.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됐는데 하다라는 말도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신기하게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다의 사동표는 발전시키다. 발전하다의 피동표는 발전되다. 이것도 100%다 되는 건 아니야. 그럼 발전되다. 피동표현을 능동표현으로 바꾸려면 되다를 떼고 하다를 붙이면 돼. 발전시키다를 발전. 자, 능동표현으로 바꾸려면 시키다를 떼고 하다를 붙이면 돼. 이게 바꾸는 방법이야. 자, 사동표현, 능동표현 복잡하겠지만 한 번 더 갑시다. 끈기를 가지세요. 자, 이중사동이 있고 이중피동이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이중피동은 문법적으로 옳다. 사동 전미사를 두 개를 써. 어떻게? 키우다는 어디서 왔냐면 크다에 이우라는 사동 접사가 붙어서 의가 떨어지면서 키우다가 된 거고요. 씌우다도 어때요? 자, 쓰다에 이우가 붙어서 씌우다가 된 겁니다. 재우다도 자다에 이우가 붙어서 재우다가 된 거고, 태우다도 차에 타든 불에 태우든 타다에 이우가 붙은 거고요. 건물을 세우다 해도 서다에 이우가 붙은 거. 다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다. 이때 얘네들 다 뭐라고? 사동표현. 이중사동은 늘 옳다. 그런데 이때 세우다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옳은 표현이긴 한데 날이 새다.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오고 날이 새다. 이거는 날이 새다에 우 하나 붙은 겁니다. 이건 이중이 아니겠죠. 사다에 이우가 붙어서 세우다가 된 건 아니니까. 왜 이거 묻느냐? 얘네는 다 이중사동인데 너희들이 쪼글쪼글 풀어내면 되지. 얘는 이중사동은 아니다. 옳은 표현이긴 해요. 자, 이제 얘는 안 합니다. 이거는 수능할 때 하든가 할 거예요. 자, 이중피동이에요, 이거는. 이중피동은 문법적으로 틀리다. 옳지 않다. 기억해두고요. 피동은 무조건 문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중피동은. 이중피동은 안 돼요. 자, 봅시다. 그 문제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 풀어지게 되었다. 자, 봅시다. 자, 풀리게 되었다. 개에 대해 있으면 무조건 피동이라 그랬지? 무조건 피동이야. 이때 그러면 이중 피동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보면 요 말을 따봅시다. 풀리다. 풀리다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풀리다. 문제가 드디어 풀리다. 내지는 어색하면 풀렸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어디서 왔어? 풀렸다 이기면 풀리다. 풀다에서 온 거잖아. 리가 붙어서 풀리다가 됐어. 그럼 이걸 가지고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목적 없지? 누구를 무엇을 없어? 문제가 자기를 풀게 만든 게 아니잖아. 의도도 없어. 그래서 뭐니? 피동. 뭐 때문에 피동이야? 요 리 때문에. 이때 리는 뭐다? 이때 리는 얘도 피동 접사.
이중피동이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 자, 아지, 어지 있으면 뭐라 그랬어? 피동. 개들, 피동. 얘도 이중피동. 풀려졌다는 거 풀어볼게. 려, 이 어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풀, 리, 어, 지, 어, 다 이렇게 풀어내봐. 아지, 어지. 있네. 아지, 어지. 피동, 리, 피동. 이중피동. 이거 봐봐. 풀려지게 되었다. 풀어냈더니 풀려지게 되었다. 자, 아지, 어지, 피동, 개대, 피동, 리도, 피동, PPP. 삼중피동. 다 어떻게? 다 옳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 하나씩 빼주면 돼. 그래서 풀렸다나, 풀게 되었다나, 풀어졌다나, 풀게 되었다나, 기타 등등. 얘는 없어도 되네. 얘는 굳이 똑같은 거잖아. 얘도, 얘도. 됐어, 됐어. 그냥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써주면 된다. 음, 이게 이 경우가 또 비슷하게 느껴져. 뭐랑 얘랑 좀 비슷하게 느껴져. 한번 볼게. 풀어내봅시다. 발, 이중피동 쓰였는지, 어, 지, 얻다. 풀어내야 돼. 아지, 어지 있으면 뭐라고? 피동. 개돼 있어도 피동. 문제는 밝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돼. 밝혔다. 범인의 정체를 밝혔다. 누가? 경찰이. 이건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거는 그건 아니지만 그냥 고1 수준에서 설명할게. 밝히다는 어디서 왔겠니? 기본형이 밝히다인데 박다에서 희가 붙어서 왔겠죠? 그럼 얘는 일단 뭡니까? 새로 만든 말 맞습니다. 목적어 있어요? 네. 정체를 밝히다. 누가? 경찰이 범인의 정체를, 그 진실을 밝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사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피동은 아니죠. 적어도 피동은 아니죠. 경찰의 의도도 있고. 사동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때 희는 뭐예요? 사동을 나타내요. 그럼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희는 뭐예요? 사동을 나타내. 결과적으로 이중피동인가요? 오케이. 이때는 외워도 이중피동이 밝혀졌다는 이중피동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올바른 표현이에요.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이런 게 이제 난이도 있게 문제가 나올 거고. 뭐지? 음, 사분표는 이제 끝나. 그 다음에 높임 표현은 다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줄게. 잘라서. 자, 요거 마저 하지. 이 부분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은 음, 직접사동, 간접사동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 대신 지나친 사동 표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둘 봅시다. 자, 요거 설명할 거예요. 뭐냐?
뭐뭐 하다로서도 말이 되고 뭐뭐 시키다로서도 말이 되면 둘 다 말이 되면 둘 다 말이 되면 그냥 하다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만약에 뭐뭐 시키다로 쓰게 되면 이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지나친 사동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판단 불치는 뭐라고? 둘 다 써도 말이 돼? 그럼 굳이 시키다를 붙일 이유가 없다. 하다를 쓴다. 그런데 시키다를 썼으면 틀린 편이다. 자,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소개시켜 줄게도 되고, 소개시켜 줄게, 소개해 줄게, 소개해 줄게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소개하다예요.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다, 가동하다로 써도 됩니다. 지나친 사용편이에요. 그 선생님이 예절을 교육하는 선생님이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하다로 바꾸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다. 문제풀이는 실제로 하고 문제풀이도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줄 텐데 일단 내용 정리, 내용을 수업하는 거 찍어줄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사동피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은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끝.